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기마을 촌장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막 제자리 뛰기만 하는 시장이네요. 요즘 약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3,300을 두고 뭐 이렇게 치열한 공방도 아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아버지 걸음처럼 왔다리 네. 갔다리 하다가 그냥 끝나고 어디는 조금 올랐다가 어디는 조금 빠졌다가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지다가 뭐 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돼서 굉장히 재미는 없는 그죠? 1% 이상의 변동이 없는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네, 심심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7월 1일이라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계속 EPS 상향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제 그렇죠. 170조 EPS 코스피 기준 170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수가 하나도 안 높다는 느낌. 그러니까 PER 배수가 12점 몇 배, 뭐 내외 이런 계속 정도니까.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가볍지 고맙지. 네. 예. 근데 그래서 다음번 시장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코스피는 0.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5%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즘 계속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1조 2천억이나 넘게 샀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14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천억 이상 매도를 했고요. 뭐 코스닥에서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8천억 넘게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250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업종 특징도 사실 뭐 별게 없네요. 뭐 의료 정밀이 1등 업종이었는데요. 뭐 DI라는 종목이 7.8% 오르고 그다음 KC텍이라는 종목이 2.7% 올랐는데 사실 뭐 잘 왜 올랐는지도 잘 모르는 종목들이에요. 장비주들인데 네. 의료 정밀로 분류되긴 하지만 장비주들이죠. 네. 전기전자. 네. 뭐 업종 내 1, 2등 수익률의 편차도 좀 컸고요. 오늘은 하락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 섬유 의복이 1.6% 마이너스로 제일 컸습니다. 많이 올랐던 주식들 빠진 네, 거니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통신과 증권이 각각 1.3, 1.5%대로 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6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4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좋아요. 네. 네, 수출 역사상 상반기 최고 실적이라고 합니다. 어허. 네, 뭐 반도체, 일반계기, 석유화학 등의 뭐 한 15개 정도의 품목이 있는데요. 이 15개 주력 품목과 9개 지역 수출이 10년 만에 모두 동시 플러스 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15개 품목 중에 14개는 두 자릿수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네. 재작년 동월비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 정도면. 뭐 역대 최고 기록을 많이 세웠으니까요. 의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상반기 누적으로는 사상 첫 3천억 불 수출을 돌파를 했고요. 네. 코트라에서 전망을 또 해주는데요. 연말까지는 이 상반기의 상승세가 유지가 돼서 6천억 불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 융성의 때가 왔네. 네. 야. 근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출이 제대로 안 되면 일본처럼 바뀔 수도 있어. 우리나라도. 그렇죠. 걔네가 이제 온갖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플라자 합의하면서 한 대 얻어 맞았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우리 거 상품 수입해라 억지로 당했지. 또 끝나고 나니까 중국 위안화 3분의 1 토막 내놨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수출이 죽으면서 이렇게 나라가 촉촉촉촉 죽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세계 한 8등이나 7등 하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좋죠. 굳이 세계 2등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뭐 나쁘지 잠자는 사자들의 코털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렇죠. 우리 5등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한 7등, 6등 이것만 하면 돼. 여기서 만족하나요? 내실을 다지면 되죠. 내용 있게 6등, 7등 하면 돼요. 괜히 3등 갔다가 호랑이들 사이에서 코피 터지면 안 된다. 네. 일본 그렇게 코피 터지고 아니면 너무 잘해서. 코피 터졌죠. 너무 나약한 생각인가? 여우 같은 생각, 여우 같은. 네. 네, 뭐 그래도 오늘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나왔고요. 또 한국 상장사의 70%는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가면 반도체 가격 더 오를 거예요. 지금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럼 역시 그 코트라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반기에도 이 수출 실적 안 준다. 그래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참아라. 6개월만 더 참으면 된다. 뺨 맞을 소리인가? 6개월? 6개월 너무 긴데요. 그럼 4개월 반.
근데 반도체는 뭐 수출 데이터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뭐 계속 1등이죠. 네. 네. 휴대폰만 조금 잘해주면 되는데. 휴대폰은 좀 아쉬웠어요. 3.5% 상승했거든요. 이번 품목에서. 네, 거의 유일하게 한 자릿수인데요. 품목별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이 108%, 네. 네, 거의 더블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68.5% 네.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 자동차 62.5%. 네. 뭐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는 계속 잘 나왔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철강이 51.7%, 가전이 47.6%, 뭐 선박이 41%, 뭐 등등 있습니다. 무선통신은 3.5%입니다. 네, 선박 얘기가 나와서 오늘 조선업종들 한번 살펴보니까 조선업종 사서 기분 안 좋거나 멍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조선업종 제가 한번 언급드리지 않았나요? 뭐 몇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데이터 절대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네. 올해 실적은 언제? 작년 재작년 거 수주예요. 작년 재작년 수주가 안 좋았습니다. 올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수주 소식 빵빵 터지는 건 그럼 언제냐? 내년과 후년 그때 터집니다. 그래서 이 수주 산업의 특성을 잘 기억하셔서 조선업체는 최대한 뒤늦게 사시는 게 좋아요. 오르기 직전까지 참았다가. 근데 또 간혹 빨리 오르는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게 기억나는데, 조선 기자재가 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벌써 올라가지고 이상하다 그랬잖아. 네. 이상하다. 너무 빠른데? 그죠? 그렇죠. 이게 어떤 촉 아니겠습니까? 각촉. 네, 각촉.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요즘에 나도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 내가 촉이 이렇게 좋았나?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말고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지금 살려고 하는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을 이 연합인포맥스에서 불렀습니다. 네. 지금 제일 싼 업종이 한국에서 미친 듯이 싸요. 그래서 다다음 주가 딱 맞는 시점인 것 같아서 불렀어요. 다음 주에는 오건영 부부장께서 나오셔서 인포맥스에서요? 할 게 없어. 오건영 부부장 나오면은 공부벌레. 오건영 부부장 제가 책을 봤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그 암기 과목 국사 같은 거 배우면 줄 연필로 쫙쫙 치고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 외우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오건영 부부장 책은 다 그래. 와, 진짜 공부벌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 국민의 금융 교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게 되니까 연합인포맥스가 일종의 우리의 그 자매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애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시청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르면 저희가 에너지가 너무 들어. 거기 가면은 스텝들이 많아갖고 편해 좀. 그리고 좀 조금 세게 물어봐도 되잖아. 우리 채널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채널이면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뭐 삶은 좋으세요? 뭐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세게 못 물어보거든. 맞아요. 우리는 스텝 없이 둘이서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맨 처음에 화면에 그 광고 문구 있잖아요. 제가 직접 전환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손님 왔는데 손님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격하게 못 물어보거든요. 근데 연합인포맥스는 보도 채널이잖아. 저희가 좀 세게 물어봐도 그쪽이 좋아해. 연합인포맥스에서. 출연진만 싫어하죠. 그 경계를 잘 해야 되는데 출연진이 안 나올라 그럴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팁을 드리자면, 네.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출연진을 각도기 TV에서 또 모시고 싶다. 그러면 연합인포맥스에서 질문을 좀 살살 해주세요. 안 나올라 그러더라고. 다음번에 너무 세게 하면은 안 나올라 그래. 표정 싹 바뀌더라고. 참 어렵습니다. 딜레마 있습니다. 제 성격대로 하면 참 이게 문제예요. 성격 안 좋아요, 제가. 네. 조금 한번 사실 지난번 김지산 센터장, 네, 센터장님 나오셨을 때 좀 많이 참았어요. 두 가지에 딱 내가 뭐 하나를 잡았거든. 근데 참았지. 눌렀어요. 이제 누르는 거 이제 시작됐습니다. 누르는 게. 발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인성을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나가면요, 공모주가 이제 7월달에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타기지. 공모 금액이 8조 원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고요. 작년 전체 공모 금액이 5조 7천억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8조라고? 네, 이 1.4배 규모가 한 달 만에 나옵니다. 파리대 청약하는 SD바이오센서, 여기는 이제 진단키트 개발하는 회사고요. 여기 6천억 모집하거든요. 여기를 시작으로 크래프톤이 4조 원 모집, 카카오뱅크가 2.5조 원, 카카오페이가 2.1조 원, 그다음에 HK 이노엔, 여기는 그 컨디션
음료수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여기는 6천억 모집을 하고요. 이들의 시가총액 합산은 한 6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뉴스네요. 네, 뭐 하반기까지 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부분 코스피인가요? 다? 코스닥도 합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합한 것보다 더 큰 대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그 다음에 남아 있죠. 아, 계속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SK 이노베이션조차도 네, 물적 분할 아주 기업들 신났어 지금. 그렇죠. 돈 필요한 건 알겠는데 기존 주주들은 좀 불쌍하네. 네, 지금 내가 기존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감사할 뿐이야. 그렇죠. 뭐 비보죠. 너무 갑자기 이런 뉴스가 장중에 나오기 때문에. 아, 또 비보까지 그렇게 격한 표현을. 비보가 비보요? 떴다 이런 거죠? 그 비보죠? 그렇죠. 아, 격하게 표현하시네요. 근데 우리 여기서 또 누릅시다. 나 성질대로 해가지고는 끌려가. 아, 진짜 하고 싶어하는 너무 많거든. 자, 눌러주세요. 네,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대형주보다 최근에 중소형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6월달 코스닥 상승률이 4.9%였거든요. 음. 코스피는 2.9%였습니다. 네. 네, 3분기에도 중소형주의 상대 강세가 대형주보다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있는데요.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흥국증권 이제 보고서를 보면요, 대형주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최근 한 달 동안 2.8%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중소형주는 10%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네, 최근 3개월 추이를 보더라도 대형주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16% 상승했는데 중소형주는 45% 이상 더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대형주는 사실 선별을 하려면 보통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소형주는 이제 좀 그게 안 돼서 바텀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종목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바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요즘 뭐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공매도 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오르긴 그래도 했지만. 뭐 조금씩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르긴 사상 해. 최고치를 예. 찍었다가 왜냐면 이 옛날 그 한국에 버릇이 있어. 공매도에서 10년간 박스 만들어 놨거든. 공매도 있을 때. 그러니까 2200 넘어가서 2600 사이에 계속 물량 때리고 1800에서 매수해주고 뭐 이런 박스 가두리 장세에 되게 익숙해진 친구들이 많아서 난 공매도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네. 솔직히. 근데 그 습관 때문에 또 박스권에 갇힐까봐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건 최근에 이익 성장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지수가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공매도 잔액은 좀 줄고 있습니다. 예, 네. 6월달도 이제 5월달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이 6월에는 5천억이었고요. 5월 달에는 7천억이었습니다. 네. 한 30%가 감소를 한 건데요. 네.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 200 지수는 6월 달에 2.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150 지수는 4.6% 상승을 했습니다. 예, 대장주 없이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공매도를 때리고 싶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안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카카오가 6,170억으로 제일 많았고요. 대형주 중에 최고 많이 올랐으니까. 네, HMM이 6,130억. 역시 이것도 최고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두산중공업도 두슬라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많이 올랐었죠. 최고 많이 올랐었죠. 네, 6천억 매도가 나왔고요. 네. 하이닉스도 3천억, LG디스플레이 2,500억 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 소식인데요. 배터리 사업 분사 후에 IPO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에 오늘 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김준 총괄 사장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IPO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다만 뭐 인적 분할할지 물적 분할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뭐 물적 분할을 걱정하는 거겠죠. 그렇지. 네. 네, 그렇겠죠. 물적 분할은 아시죠? 몸뚱아리 하나 띄어가는 거예요. 몸을 띄어가니까 물적 분할. 사람을 쪼개면 인적 분할. 인사가 쪼개지면 회사가 쪼개지는데 같이 지분도 쪼개지죠. 그렇죠. 몸뚱아리만 쪼개면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자회사로 내려가요. 그러면 자회사 지분 다 갖고 있다가 그 회사를 딴 사람들한테 팔 수 있어요. 네, 돈 그 받고. IPO 시점에 네, 추가 모집을 하면서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다른 애들이 쫙 들어오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지. 남준 거예요. 남준 거. 지금 LG화학에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LG화학이 지금 가격 버티는데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얼마라고요? 뭐 100조 가까이 받을 예정이죠. 그럼 지금 LG화학이 100조가 안 되는데 그 100조가 쪼개져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100조 받으면 LG화학은 어쩌는데?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좀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가가 우려되는 경우는 뭐 LG 화학뿐만이 아니죠. 그렇지. 근데 지금 그 가격을 다 받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 이게 이제 물론 카카오 같은 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사라만 이게 회사가 자꾸 쪼개지는 거니까 차력을 가지고 쪼개서 인형을 만든다고 차력을 쪼개고 쪼개면 원래가 더 적어져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는 안 줄고 있거든. 네. 계속 늘어나.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우려하는 어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네. 뭐 모회사가 자회사가 보통 상장을 하면 한 달 전에서 한 2주 전부터는 모회사 주가가 고점이다 네. 라고 나왔는데요. 그때도 자회사의 시가총액이 상장 후에 예상 시가총액이 모회사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그러니까. 더 타격이 큰데 당연히 몸을 이렇게 한 팔을 띄어갖고 나오는 거잖아. 한 팔하고 한 다리를. 근데 이번에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저기 뭐야 LG화학 같은 경우는 몸의 반덩어리 이상을 띄어갖고 그렇죠. 나오는 많이 거예요. 크죠. 근데 카카오는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장외 시가총액 40조 원 정도를 고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시가총액이 10조대로 거론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되게 지금 카카오가 독특한 상황인 거고요. 카카오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면 몸이 분산된다는 건 꼭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주식이 어떻게 가든지 사실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바이오의 멀티플은 상상 불가, 이해 불가 수준이잖아요. 멀티플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가 그런 멀티플을 받는다면 아무리 쪼개져도 계속 뽕뽕뽕뽕뽕뽕 계속 자체적으로 그냥 새살이 돋아가지고 네. 괜찮을 수 있지. 그리고 자회사 중에 괜찮은 게 계속 올라오면 새살이 돋지. 물론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 어쨌든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본체가. 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나왔으니 SK 이노베이션이 저기 에너지 솔루션 이건 이름이 다른가? SK 에너지 솔루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SK 안 정해졌어요 아직. 네. SK 에너지가 쪼개져서 나가면 예를 들어 지금 몇십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SK는 뭐가 남습니까? 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만 남죠. 남아요. 그럼 정유화학 가격을 어떻게 쳐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LG화학은 너무 그게 확연해질 것 같아. 뛰고 나면. 왜냐면 뛰어간 놈이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뛰어가는 반짝반짝 보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딱 쪼개서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반지야. 딱 쪼개간 쪽은 다이아몬드고 여기 남은 거는 백금 가락지야. 그 딱 그런 꼴 아닙니까? 아 근데 또 너무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또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다 안 봤으면 좋겠어. 아무도 보지 말지. 우리 도기마을 사람들만 봤으면 좋겠다. 네. 남아있는 사업도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죠. 근데 하지만 뭐 시장에서 내가 구리가락지라고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백금가락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좋은 사업이야. 근데 다이아몬드가 떨어진 백금가락지라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렇죠. 흥분해. 고민이 되긴 합니다. 눌렀어야 되는데 또 네, 실수. LG화학도 작년 9월 16일 날 물적 분할 공식화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주가가 5%대, 6%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의 하락은 뭐 8%대 하락이었으니까 좀 크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 SDI는 좀 올랐어요. 삼성 SDI는 지금 미국 투자하겠답니다. 그리고 얘는 쪼갤 확률이 가장 없어. 그렇지 않나? 네. 얘는 그게 지금도 본이잖아. 뭘 쪼개지? 얘는 그거 쪼개면 남는 게 뭐가 남지? 그렇죠. 쪼고 남잖아요. 그 OLED 소재 사업 같은 거 남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회사를 차려? 회사 못 차리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훌륭한 대피처인데요. 그래. 나는 딱 오늘 시세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생각은 이제 드디어 하는 거야. 더 이상 물적 분할이 안 되는 회사 쪽으로 지금 쏠려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근데 회사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돈이 너무 필요해. 그럼요. 너무 필요해. 25년까지 지금 미친 듯이 가열차게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때려 부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다 눈에 전기차 늘어날 게 보이기 때문에 다들 돈 넣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근데 이게 주주끼리 이해가 상반돼. 이 골 때리는 거죠.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주주가치 희석이 우려가 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들어온 자금으로 사업에 재투자해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내준다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인적 분할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 그 모회사 주가 말씀이세요? 그럼요. 지금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회사가 그 자회사 주식을 받나? 못 받잖아요. 물적 분할해 갖고 모회사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계속 커져가면은 모회사의 하락도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중과세잖아. 이중 옥상옥이고 이중과세니까. 이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자회사가 잘 나가는데 모회사도 뭐 안 떨어질 수 있죠. 아니 근데 내 몸에 있었던 놈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받겠죠. 단기적인 충격을 받더라도 지금 이게 빠져나가면 내가 저쪽 주식을 갖는 게 아니고 새로 사야 내가 그 주주가 되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원래 그렇죠. 품에 안고 있을 땐 내 자식이었거든. 네. 아들 결혼하니까 남의 자식 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던 내 아들, 우리 금지 오격 같은 내 아들하고 딱 때려서 결혼을 하더니만 딴 사람이야. 쳐다도 안 봐. 완전 딴 사람 됐어. 그런 일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우리 뭐 효자라서 잘 모르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흥분했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영래포 유입액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우리 각도기 TV의 많이 발전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뿅. 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의 영래포 네. 잔고인데요. 예전에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처음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때가 5,500억 불이었을 때거든요. 뭐 몇 주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보면요. 1조 달러. 지금 연준 총자산이 9조 달러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일부 저게 그거 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모양을 보여주고는 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단기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니온게이자 신문에서는 이렇게 유동성이 달러가 넘치니까 테이퍼링을 해도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서 MBS 빼가지고는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특별히 MBS는 그렇죠. 지금 뭐 111개월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연속 상승 아닙니까? 111개월 연속 상승해 부동산 가격이. 네. 여기서 MBS 좀 뺀다고 해서 뭐 무너지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주택시장 과열은 우려를 해서 뭐 MBS 먼저 테이퍼링을 진행을 아마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충격을 안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 영래포 잔고 쌓여가는 거 보니까요. 어쨌든 그 단기 자금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단기 상품이 없으니까 그냥 영래포 가는 것도 좀 있다. 박종현 2주 전에 찍었던 박종현 부장님하고 거기에 조금 나옵니다, 내용이. 네. 뭐 단기 국채 뭐 유통량이 많으면은 사실 뭐 연준에 안 맡기고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지. 단기 자금으로 유통을 단기 국채를 매수하면 될 텐데 단기 국채 유통량도 지금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래포가 느는 거죠. 네, 영래포가 늘었고 또 6월 FOMC에서도 영래포 금리를 0에서 0.05%로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 번 넣었다가 고급져진 것 같아. 그쵸. 스테이크 먹은 느낌이야. 약간 느끼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60명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도 800명대 가까이 발생을 했죠. 네. 네, 국내 발생의 85%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참 슬픕니다.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원래 실외에서 마스크 벗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벗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미국에서도 아시아 사람들 다 끼고 다닌대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미국은 뭐 벗으라고는 하는데 또 일부 주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기 어디지? 서부 쪽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네. 그 주는 그냥 다시 하기로 했어요. 네. LA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여권 1일부터 다시 본격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지금 참 혼란스럽습니다. 잘 견디시자고요. 네. 더 확산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네. 조금씩 조심을 해가지고 다시 확진자 수 쭉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